야, 서윤아, 너 옷에 뭐 묶었다. 어머, 미안. 말이 끝나기도 전 30년 만에 만난 일진 미나가 레드와인을 서윤의 하얀 원피스 위로 천천히 쏟아부었습니다. 붉은 액체가 서윤의 머리카락을 적시고 하얀 옷감을 피처럼 물들였지만 미나는 만족스러운 듯 비릿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서윤아, 넌 이런 옷보다 아까 입고 있던 그 파란 작업복이 훨씬 잘 어울려. 그게 네 진짜 모습이잖아. 옆에 있던 미나의 패거리였던 정희가 낄낄대며 말했습니다. 야, 대박. 진짜네. 공부 잘하면 뭐하니? 결국 지금도 남의 건물 화장실이나 닦는 신세인데. 너 고등학교 때 별명 기억나? 사실 서윤은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 이들도 이제는 정신을 차렸겠지 하는 작은 기대감을 갖고 동창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나와 일진 무리는 학교 다닐 때와 똑같이 약자를 괴롭히고 허영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기대는 처참한 실망감으로 변해 흩어졌습니다. 얘들아, 글쎄 서윤이가 지금 뭐하고 사는지 아니? 내가 보고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글쎄, 우리 남편 병원 건물 청소하고 있더라고. 야, 윤서윤. 넌 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청소가 딱 내 체질인가 보다. 아이고, 내 인생도 참 불쌍하다 정말. 또 다른 일진이었던 혜영이 조롱석인 말투로 서윤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을 했습니다. 야, 미나야. 얘 전공 살려서 너네 병원 변기나 닦게 시켜. 자, 무릎 꿇고 여기 좀 닦아봐. 그럼 우리가 수고비 줄게. 서윤은 감고 있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그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자비나 화해는 사치라는 것을요. 그녀는 지금 모욕을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오물 같은 인간들을 자신의 건물에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치워버릴지 냉정하게 결정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잠시 후 호텔 총지배인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서윤 앞에 엎드리는 순간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연회장은 단 1초 만에 지옥보다 차가운 정적에 휩싸입니다. 8천억 자산가 건물주 서윤의 피도 눈물도 없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서윤은 오늘도 평범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을 5년 전 교통사고로 먼저 보낸 후 그녀는 남편이 남긴 강남에 있는 건물들을 관리하며 조용히 살아왔죠. 남편과 투자한 게 많이 올라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비에서 청소를 담당하시던 박 아주머니가 갑자기 허리를 잡고 신음하셨습니다. 만성 디스크가 또 도진 모양이었죠. 서윤은 박 아주머니를 택시에 태워보낸 뒤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건물주라고 해서 청소를 못할 이유는 없었어요. 사실 서윤은 이 일이 싫지 않았습니다. 직접 건물 구석구석을 돌아보면 세입자들의 불편함도 알 수 있고 건물 관리 상태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로비 바닥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날카로운 비명에 고개를 들자 명품 백을 든 여자가 서윤을 보고 입을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 잊을 수 없었죠. 박미나, 고등학교 시절 전교를 주름잡던 일진 그룹의 리더였습니다. 서윤이? 헐, 진짜 서윤이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즐거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이네, 미나야. 와, 전교 1등 하던 서윤이가 청소부가 됐네? 인생 참 모르는 거구나. 미나는 서윤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해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서윤은 그저 안부만 물었습니다. 미나는 자신의 남편이 이 건물 8층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한다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와 결혼했다는 것,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는 것, 명품백을 달고 산다는 것. 의사 부인은 바쁘거든. 오늘도 남편 병원에 서류 전해주러 온 거야. 미나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서윤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손을 들어 막으려 했지만 미나는 이미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올린 뒤였죠. 곧 단톡방에서 웃음 이모티콘들이 쏟아졌습니다. 아, 맞다. 다음 주 동창회 있는데 너도 나와. 우리 기 좀 살려줘야지, 안 그래? 그 말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청소부가 된 전교 1등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미나는 낄낄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서윤은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예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해졌을지도 몰랐죠. 그날 오후 서윤은 건물 관리실에서 임대료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8층 박준호 성형외과의 임대료가 석 달째 연체 중이었습니다. 월 600만 원이 넘는 임대료가 이미 1,800만 원이나 밀린 상태였죠. 이상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 본 대기실은 항상 환자들로 북적였는데 장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거든요. 서윤은 건물 관리인 김 과장에게 8층 병원 사정을 물었습니다. 김 과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원장 부인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소문이 있다고요. 직원들 월급도 자주 늦게 주고 병원 공금을 부인 명의 통장으로 빼돌린다는 얘기까지 나돈다고 했습니다. 저번 달에는 간호사 한 명이 그만뒀는데 부인한테 심한 욕을 먹고 나간 거라고 했죠. 그 간호사가 하도 억울해해서 김 과장이 커피를 사주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미나는 고등학교 때와 똑같았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걸 즐기는 사람이었죠. 그날 오후 서윤은 8층 박준호 성형외과를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정기 건물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복도를 지나가는데 진료실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약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 이번 달 성과급 다 깎을 거야. 미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죠. 간호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윤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병원 운영에 부인이 저렇게 깊숙이 관여하는 게 정상일까요? 서윤은 퇴사한 간호사 정수진의 연락처를 김 과장에게 받았습니다. 건물에서 일했던 분이니 안부를 물어보고 싶다고 했죠. 그날 저녁 카페에서 만난 수진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수진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박 원장 부인 때문에 정말 못 견디고 나왔어요. 차트 관리 실수 한 번에 1시간 동안 욕먹었거든요. 병원 운영 실태도 심각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엉망이라고 했죠. 미나가 병원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명품백을 사고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는데 병원 공금을 썼다고요. 환자 의료사고도 있었는데 그것도 돈으로 쉬쉬하고 묻었어요. 저희는 월급도 제때 못 받는데. 수지는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서윤이 증거가 있냐고 묻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급여 명세서, 문자 내역, 녹음 파일 등을 챙겨 나왔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도와주시면 다른 직원들도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서윤은 건물주로서 확인이 필요하다며 그 자료들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서윤이라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믿고 자료를 건넸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수진에게 받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급여 체불 기록, 공금 횡령 의혹,
의료사고, 은폐 정황. 하나하나 확인할수록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나는 20년 전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들을 저질렀죠. 며칠 후 서윤은 다시 청소부 차림으로 건물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8층 복도를 지나가는데 저 멀리서 미나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있었죠. 서윤은 자연스럽게 복도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냥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서윤 앞에 멈춰섰습니다. 어머, 서윤이? 오늘도 청소하네. 미나의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울렸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죠. 응. 서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나가 갑자기 손을 놓쳤습니다. 아니, 놓친 척했습니다. 커피가 바닥에 쏟아지며 복도 전체에 갈색 액체가 퍼졌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손이 미끄러졌네. 미나의 표정에는 미안함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죠. 서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부러 쏟은 거지. 30년 전에도 이랬어. 괜찮아. 내가 치울게. 서윤은 청소도구를 들려고 했습니다. 야, 잠깐. 그냥 닦지 말고. 미나가 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내 구두에 커피가 튀었잖아. 이것부터 얼른 닦아야지. 무릎 꿇고 닦아. 청소부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서윤은 미나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굴욕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게 관찰하는 시선이었죠. 서윤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참아, 조금만 더. 곧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나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그 광경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서윤은 묵묵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음속으로는 세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한 일들을 이것도 기억해 둘게. 미나는 만족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애들한테 보여줘야지. 전교 1등의 현재 모습 킥킥킥.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나의 구두를 눈에 담았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죠. 한 켤레에 2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석 달째 밀린 임대료 1,800만 원. 그런데 200만 원짜리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미나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동창회 날 꼭 와야 돼, 알지? 내가 없으면 재미없잖아. 그리고는 낄낄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커피 얼룩을 털어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걱정 마, 미나야. 꼭 갈게. 그날 오후 서윤은 건물 보안실에 들렀습니다. 과장님, CCTV 영상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오늘 오전 8층 복도 녹화본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확인 차원에서요. 서윤은 8층 복도 영상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미나가 일부러 커피를 쏟은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작은 노트에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그 밑에는 이미 여러 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임대료 연체 내역, 직원 갑질 증언, 공금 횡령 의혹, 그리고 오늘의 모욕 장면까지. 서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증거는 충분해지고 있어.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복도에서의 일이 30년 전 그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가을이었습니다.
서윤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친구가 많지 않았지만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학생이었죠. 그런 서윤을 미나가 처음 주목한 건 중간고사 이후였습니다. 야, 이번에도 1등 했다며? 공부만 하면 뭐해? 인생 재미없겠다. 미나는 서윤을 볼 때마다 비웃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말로만 놀렸습니다. 공부벌레, 찐따, 친구 없는 애. 서윤은 참았습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곧 지루해서 그만두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미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미나 무리가 서윤의 교과서를 찢었습니다. 미안, 실수야, 실수. 다음 날엔 사물함에 쓰레기를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야, 내가 워낙 깔끔 떠니까 청소 연습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난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윤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돌아보니 미나와 그 무리 셋이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우리랑 잠깐 놀자. 미나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난 집에 가야 해. 에이, 뭘 그렇게 급해? 공부벌레도 가끔은 쉬어야지. 미나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서윤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넌 말이야, 너무 잘난 척해. 그게 진짜 보기 싫거든. 아파. 나 줘. 아파? 진짜 아픈 게 뭔지 알려줄까? 미나는 서윤을 변기 칸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좀 반성해봐. 내가 얼마나 잘난 척했는지. 미나의 친구들이 변기물을 내렸습니다. 물이 튀었습니다. 이게 내 자리야, 알겠어? 서윤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더 심해질 걸 알았으니까요. 미나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1등 해봐. 넌 어차피 공부밖에 못하잖아. 그날 서윤은 해가 질 때까지 화장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미나 무리가 문을 잠그고 나갔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서윤은 학교에 나왔습니다.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친구들도 모른 척 했습니다. 서윤은 그저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점심시간에는 도서관에 숨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미나의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다행히 서울의 다른 대학에 합격하면서 서윤은 미나와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서윤은 사람 사귀는 게 두려웠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또 괴롭히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항상 있었죠. 겉으로는 평범하게 살았지만 마음 깊은 곳엔 늘 그날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야 남편의 따뜻함 덕분에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윤의 과거를 알고도 한 번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당한 거지. 남편의 말이 서윤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서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정리해둔 파일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임대료 연체 기록, 직원 갑질 증언, 공금 횡령 증거, 의료사고 은폐 정황, 그리고 오늘 복도에서 찍은 CCTV 영상까지. 미나야, 너는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 서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나도 이제 내게 보여줄 시간이야.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동창회까지 일주일. 서윤은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동창회 날이 왔습니다. 서윤은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특급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30년 만에 모인 동창들이 보였죠. 누군가 서윤을 발견하고 외쳤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윤에게 쏠렸습니다. 미나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얘들아, 우리 서윤이야. 전교 1등 하던 애. 기억나지? 미나의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청소일한데 내가 우리 건물에서 딱 봤거든. 대걸레 들고 바닥 닦고 있더라고.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창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헐, 진짜? 서윤이가? 미나와 어울리던 일진 무리 중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공부만 하더니 결국 이 꼴 났네? 인생 참 아이러니하다. 또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나는 계속해서 서윤을 놀려댔습니다. 서윤아, 청소일은 어때? 힘들지? 전교 1등이 청소부 되니까 기분이 어때? 일진 무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야, 그래도 착하게 살았으면 복 받는다며? 근데 왜 이 모양이야? 동창들 중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미나의 기세에 눌린 거였습니다. 서윤은 가져온 작은 선물 상자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미나야, 이거 내 결혼 늦게나마 축하한다고 준비했어. 미나가 상자를 열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박한 머그컵이 들어있었거든요. 뭐야, 이게? 청소부 월급으로 산 거야? 에이, 부담스럽게. 미나는 선물 상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머그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너랑 나랑 처지가 다른데 이런 거 받으면 내가 더 미안하잖아. 일진 무리 중 하나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미나는 의사 부인인데 레벨 좀 맞춰야지. 머그컵이 뭐야, 머그컵이. 또 다른 친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미나 선물은 최소 명품은 돼야 하는 거 아니야? 서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나가 테이블 위에 레드와인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야, 서윤아. 너 옷에 뭐 묻었다. 그리고는 일부러 서윤의 원피스에 와인을 천천히 쏟아부었습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원피스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와인이 서윤의 머리카락까지 적시며 옷을 피처럼 물들였습니다.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미나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죠. 근데 서윤아, 넌 이런 옷보다 그 파란 작업복이 훨씬 잘 어울려. 그게 내 진짜 모습이니까. 일진 무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도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의 조명은 서윤의 와인 젖은 옷을 더 비참하게 비쳤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식기들이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서윤을 조롱하는 악기 소리처럼 들렸죠. 대박, 진짜 너무한다라면서도 누구 하나 말리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찍기 바빴습니다. 미나는 서윤의 젖은 어깨를 툭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서윤아. 너 고등학교 때 화장실 청소 잘했잖아. 그때 실력이 어디 가겠어? 근데 오늘은 와인이라 좀 아깝네. 미나는 휴대폰을 서윤의 코앞까지 들이밀며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여러분. 전교 1등 출신 청소부의 특별 공연이 있겠습니다. 미나의 부추김에 몇몇 동창들이 휘파람을 불며 환호했습니다. 지배인 불러서 걸레라도 좀 빌려다 줄까? 아니면 지금 여기서 내 전공 살려서 바닥 좀 닦아볼래? 일진 무리 중 하나가 거들었습니다. 무릎 꿇고 닦으면 우리가 수고비라도 줄게. 연회장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붉은 와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손가락 끝 하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모욕을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나가 스스로 판 무덤의 깊이를 재고 있을 뿐이었죠. 서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나야, 넌 방금 내가 가진 마지막 기회마저 발로 차버렸어. 이제 곧 내가 쌓아온 모든 거짓이 무너질 거야. 그리고 넌 영원히 후회하게 될 거야. 이 순간을 주변 사람들은 차마 그 광경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대한 연회장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육중한 문소리에 비웃음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며 호텔 지배인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은 그는 곧장 서윤에게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고개를 숙인 모습이 마치 황제를 아련하는 것 같았죠. 대표님, 오늘 행사에 불편함은 없으신지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미나의 손에서 와인 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일진 무리들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동창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지배인은 서윤의 와인에 젖은 옷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표님, 옷이 어쩐 일이십니까? 제가 즉시 최고급 드레스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지배인님. 괜찮아요. 친구가 실수로 쏟은 거예요. 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배인이 미나 일행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죠. 손님들, 이곳은 특급 호텔입니다. 다른 손님께 이런 식으로 소란을 피우시면 다음부터는 저희 호텔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는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미나와 일진 무리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배인은 다시 서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저희 회장님께서 모임 끝나시고 시간 되시면 잠시 차 한잔 하자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요? 네, 그리고 회장님 특별 지시로 최고급 와인과 뷔페 음식을 대표님께 서비스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세 진 게 많다고 하셨습니다. 곧 직원들이 들어와 테이블에 최고급 와인과 호화로운 음식들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동창들이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미나는 그 자리에 선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자기가 서윤에게 부었던 와인보다 몇 배는 비싸 보이는 와인이 서윤 앞에 놓였습니다. 지배인이 물러가자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와인에 젖은 원피스를 가볍게 털어내며 처음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미나야, 놀랐어?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난 내가 변했을지 보러 온 거야. 근데 넌 여전히 남을 짓밟으며 행복을 느끼는구나.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 미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호텔 알지? 5년 전 경영위기 때 내가 지분 투자해서 살렸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남편 병원 건물주? 그것도 나야. 서윤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로비에서 봤던 청소는 아픈 직원을 대신한 거였어. 그런데 그때 널 만났지. 동창들이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일진 무리들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날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지?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고 청소부 됐다며 비웃었잖아. 서윤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복도에서 일부러 커피 쏟고 무릎 꿇고 닦으라고 했지. CCTV에 다 찍혔어.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내 남편 병원 임대료 석 달째 밀렸더라. 1,800만 원. 그것도 모자라 병원 직원들 갑질하고 공금 횡령하고 의료사고 은폐까지 했지.
미나가 다급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퇴사한 간호사들 증언도 다 있어. 녹음 파일, 문자 내역, 급여 명세서까지. 복도에서 날 무릎 꿇린 그날 CCTV에 다 찍혔어. 미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동창들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계약 해지 통보서야.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미나 남편 병원이 건물에서 나가야 한다고요. 임대료 석 달 연체에 계약 위반 사항도 여러 건이라고 했습니다. 계약서상 임대료 2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건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즉시 퇴거라고 설명했죠. 미나가 서윤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나야, 난 내가 사과라도 할까봐 여기 왔어.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면 됐어. 서윤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30년 전 그 일을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해주길 바랐다고요. 그럼 자기도 용서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미나가 울먹이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지금도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있어. 너 지금 뭐가 미안한 거야? 오늘 일? 복도에서 한 일? 30년 전 일? 미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넌 내가 청소부인 줄 알았을 때 나를 인간 취급도 안 했어. 사진 찍어서 놀리고 커피 쏟고 무릎 꿇리고 오늘은 와인까지 부었지. 서윤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청소부였다면? 그냥 평범한 노동자였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미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넌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해. 돈으로 판단하고 지위로 판단하지. 그게 문제야, 미나야. 연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내 남편 병원 직원들한테도 똑같이 했잖아.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괴롭히는 게 즐거웠겠지. 서윤은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노동청 진정서 사본이었습니다. 퇴사한 직원들이 급여 체불, 갑질, 부당해고로 신고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국세청 제보 자료였습니다. 병원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한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의료사고 은폐 정황 자료도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도 제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미나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내가 청소하면서 뭘 했는지 알아? 증거를 모았어. 직원들 이야기도 듣고 CCTV도 확인하고 서류도 확보했지. 서윤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청소부는 더러운 걸 치우는 사람이야. 난 지금 내가 만든 오물을 치우는 중이야. 미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진 무리들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공범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 2명과 국세청 조사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박미나 씨 계십니까? 네.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동행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이 미나에게 다가갔습니다. 동창들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나가 경찰과 함께 나가기 직전 서윤을 돌아봤습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나야, 30년 전에 내가 날 화장실에 가둔 거 기억해? 그때 난 혼자 울면서 생각했어.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제야 알았어. 잘못한 건 내가 아니라 너였다는 걸. 미나는 고개를 떨구고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서윤은 그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일진 무리들도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동창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서윤은 괜찮다고,
너희가 잘못한 건 없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들 각자 삶이 있잖아. 나도 이해해. 그리고 깨진 머그컵 조각을 주워 담았습니다. 나 먼저 갈게.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어. 서유는 조용히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와인에 젖은 원피스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 전 화장실에서 변기물을 맞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30년 전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제 감정이 아닌 법과 원칙으로 마무리할 시간이었죠. 대표님, 증거자료 검토했습니다.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임대료 3달 연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습니다. 게다가 건물 내에서 직원 갑질, 공금 횡령 의혹까지 있으니 즉시 퇴거 요구가 가능했죠. 내용 증명은 언제 발송하실 겁니까? 오늘 바로 보내주세요.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미납 임대료 청구도 함께요. 서유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청, 국세청, 보건복지부 제보도 모두 접수됐습니다. 각 기관에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연락 왔습니다. 서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뿐이었죠. 그날 오후 박준호 성형외과에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와 함께 미납 임대료 1,800만 원 청구서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미나의 남편 박준호 원장은 당황했습니다. 부인이 임대료를 제때 내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거죠. 당신, 이게 무슨 일이야? 임대료를 왜 안 냈어? 그게 병원 돈이 좀 부족해서. 미나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병원 돈은 자기가 쇼핑하고 여행 다니는데 써버렸으니까요. 며칠 후 국세청 조사관들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한 세무조사였습니다. 병원 장부와 통장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더니 미나 명의로 빠져나간 돈들이 드러났습니다. 명품 구매 내역, 해외여행 경비, 고급 레스토랑 결제, 모두 병원 법인 카드로 처리된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업무상 횡령입니다.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거죠. 조사관의 말에 박준호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노동청에서도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퇴사한 직원들의 진정서를 바탕으로 급여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조사했죠. 여러 직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했습니다. 미나에게 당한 갑질, 모욕적인 언사, 부당한 대우들, 그동안 참고 살았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사고 은폐조사도 진행됐습니다. 환자 기록을 조작하고 사고를 축소 보고한 정황이 포착됐죠. 박준호 원장은 모든 게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인 때문에 자기 인생까지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박준호 원장은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나의 잘못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들었죠. 미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의사 부인이라는 지위도, 강남 아파트도, 명품으로 치장한 삶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오만함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서유는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법과 원칙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었죠. 2달 후 서유는 다시 자기 건물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8층은 비어 있었습니다. 박준호 성형외과는 폐업했고 다른 세입자를 찾는 중이었죠. 사장님,
새로운 임차인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김 과장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소아청소년과 개원 희망하시는 분인데 경력도 좋으시고 평판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계약 조건 검토해보고 알려주세요. 이번엔 제대로 된 분과 계약하고 싶어요. 서유는 미소 지었습니다. 로비 청소를 하시던 박 아주머니가 허리가 많이 좋아지셨는지 오늘도 밝은 표정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장님, 오늘 날씨 좋죠? 네, 정말 좋네요. 서유는 잠시 박 아주머니 옆에 서서 함께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바닥, 정돈된 화분들, 밝게 들어오는 햇살. 이 건물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유는 이곳을 정직하게, 품위 있게 운영하고 싶었죠. 어느 날 서윤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동창회에 참석했던 친구 중 하나였습니다. 서윤아, 그날 이후로 계속 미안했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괜찮아. 너희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우리도 방관자였어. 미나가 너한테 그렇게 하는 걸 보고도 말리지 못했잖아. 친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그게 중요한 거야. 서유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동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 30년 만에 다시 연락이 닿기 시작한 거죠. 이번에는 진심 어린 안부였습니다. 서유는 그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지금의 관계가 더 중요했죠. 어느 화창한 봄날, 서유는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여보, 잘 해결했어. 당신이 남긴 이 건물 잘 지키고 있어. 서유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나는 자기 잘못의 대가를 치렀어. 난 복수한 게 아니야.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서유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배운 게 있어. 진짜 품격은 돈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나오는 거였어. 서유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묘소를 나서며 뒤돌아보니 봄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온 거죠. 서윤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은 건물 로비에서 박 아주머니와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늘 친절하시고.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이 건물을 깨끗하게 지켜주시잖아요. 전 그게 고마워요. 서윤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보였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군가는 높은 자리에, 누군가는 평범한 일을 하며. 하지만 서윤은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돈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서윤은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30년 전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게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자기 건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서윤은 이곳에서 자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당당하게, 품위 있게, 그리고 따뜻하게. 여러분, 오늘 서윤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진정한 품격은 화려한 명품백이나 의사 사모님이라는 타이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누군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묵묵히 제 일을 하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진짜 부자의 품격이 아닐까요? 남을 무시하며 쌓아 올린 성은 결국 자신이 만든
오물에 의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의 품격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